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김성관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기아의 새로운 모델이죠. 신형 니로의 시승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미 신형 니로는 지난해 있었던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그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부터 출시까지 약 2개월이 넘는 긴 시간이 걸린 셈이죠. 원래 신형 니로는 지난해 4분기에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형 니로의 인기가 높아 완전 변경을 목전에 두고도 매달 2,000대씩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는 중이라 서둘러 후속 모델을 출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신형 니로를 처음 접한 건 니로의 디자인에 기반이 되는 하바니로 콘셉트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모습과 도어와 팬더, 테일게이트의 볼륨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사실 1세대 니로는 생김새가 좀 밋밋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니로의 디자이너들은 도어도 일반적인 형식이 아닌 버터플라이 도어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걸 알았지만 그래도 디자이너들이 니로를 가지고 꽤나 다양한 디자인 상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행사장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 마련됐습니다. 친환경차답게 행사장의 약 58%를 지속 가능한 소재로 꾸몄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디자인 스튜디오 길종상가와 재활용된 소재를 활용해 지갑이나 가방 등을 만들어내는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 컨티뉴와 협업을 진행하며 친환경 이미지를 챙겼습니다. 신형 니로는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해 차체는 이전보다 살짝 커졌습니다. 길이 65mm, 너비 20mm, 휠베이스도 20mm가 길어졌고 높이는 그대로입니다. 3세대 플랫폼의 특징은 2세대 플랫폼 대비 강도가 10% 더 좋아졌고 무게도 55kg 더 가벼워졌다는 점입니다. 엔진이 최고 성능을 내도록 공기 흐름 조절을 통해 엔진룸 냉각 성능을 개선하고 공기 저항이 큰 폭으로 줄인 플랫폼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덕분에 크기가 커졌는데도 이전과 같은 공기 저항 계수 0.29를 유지합니다. 앞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건 기아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타이거 페이스와 심장 박동을 형상화한 주간 주행 등인데요. 배치나 구성, 짜임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뒷모습도 색다릅니다. 신형 카지말처럼 방향지시 등을 범퍼 아래로 달았는데 대신 뒷번호판을 범퍼에서 테일게이트로 올렸습니다. 전보다 뒤를 보는 재미가 좀 더 배가가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 바로 리어램프와 통합된 C필러죠. 단순히 C필러의 색깔만 달리한 것이 아니라 에어로다이나믹의 한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C필러와 차체 사이에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 니로가 공개되자마자 C필러의 색이 차체하고 달라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를 예상이라도 한 것인지 차체와 같은 C필러 색깔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차답게 흥미로운 기능도 들어가는데요. 바로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 2세대죠.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그린존 내부 도로에 진입했을 때 전기 모드 주행을 확대해 대기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1세대에서는 밀집 주거 지역과 학교, 대학병원이 그린존에 해당됐는데 2세대를 맞이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우리집이나 사무실과 같은 즐겨찾기 지점도 등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들의 이웃과 지구를 위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본닛 아래는 스마트 스트림 1.6L 직분사 엔진과 34kW 전기 모터가 시스템 합산 141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짝을 이루는데요. 이전 세대와 제원은 거의 같지만 연비는 꽤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전 세대는 17.1에서 19.5 km/L를 기록했는데 이번엔 19.1에서 20.8 km/L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1리터를 가지고 1에서 2km를 더 갈 수 있다는 얘긴데요. 아마 이 수치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SUV의 연비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환경차답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공영주차장과 전국 공항주차 비용도 50%가 할인됩니다. 게다가 서울 혼잡 통행료는 무료죠. 꽤나 혜택이 쏠쏠합니다. 저는 지금 신형 니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내 인테리어는 기존에 기아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와서 되게 친숙한데요. 이 운전대 같은 경우는 EV6에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여기 10.25인치는 뭐 요즘 기아에서 나오는 최신 모델에 다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죠. 그리고 여기에 밑에는 공조기와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일단 터치로 돼 있고 굉장히 얇고 좀 간결하게 돼 있어서 이용하기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뭐 지저분하거나 그런 느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다이얼식 기아 레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헤드라이닝이나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이 소재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기어 레버 부분이나 도어 트림에 있는 이 버튼들은 하이그로시나 플라스틱을 그냥 대체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조금 고급스럽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는데 버튼 위에 있는 이 도어 트림 모양을 조금 유리하게 빼서 좀 공간이 좀 넓어 보이긴 합니다. 뒷좌석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정말 공간이 넉넉하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스포티지보다 더 여유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몸에 운전석 시트를 맞춰놓고 뒷좌석에 앉으니까 무릎 공간은 한 뼘 이상이 남았고 1열 시트 아래 공간도 발목까지 들어가서 너무나 여유로웠습니다. 머리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이 시트 리클라인 기능도 됩니다. 비록 2단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 차급에서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가장 인상적인 점은 1열 시트 뒤편에 C타입 USB 단자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건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충전 케이블은 1m 내외인 게 대부분이어서 센터 콘솔 뒤에 USB 단자에 꽂을 경우 가끔 길이가 짧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니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기아차에서도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이 차는 기아에서는 이제 SUV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뭐 그런 크기나 뭐 이런 높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SUV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시야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세단과 비교를 해도 높이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차가 이제 추구하는 게 친환경 차다 보니까 공기역학적으로 좀 높이를 많이 낮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 지상고도 굉장히 낮고요. 왜냐면 밑에 들어가는 바람, 와류나 이런 게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를 되게 낮게 잡아서 일반적인 SUV라기보다는 약간 짧은 외건이나 좀 해치백을 타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야가 조금 그 불만인 점은 요 헤드라이닝인데 이 헤드라이닝이 좀 앞으로 좀 깊게 나와서 굉장히 위아래 공간이 되게 좁아요. 그런 거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긴 게 약간 박스형 카기 때문에 풍절음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안 들어요. A필러를 상당히 많이 눕혀놨고 이중접합 유리 쓰면서 아마 외부 풍절음이나 이런 소리가 상당히 좀 절제된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위급인 투싼이나 스포티지에서 만나볼 수는 없죠. 형보다 급이 높은 동생이 아니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네. 이 차가 SUV를 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핸들링 감각,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감각이 뭐 즉각적이거나 뭐 민첩하거나 수준은 아예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SUV죠. 살짝 유격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기판에는 이 차가 뭐 EV로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엔진이 개입했는지 그런 표시들이 나와서 배터리 운영 상태를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고가 공인정비가 18.8인데 지금 제가 그냥 대충 달렸는데도 거의 한 18 정도 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흐름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했을 때도 1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 좀 단점이 있다면 이 노면에서 느껴지는 이런 충격이나 이런 소음이 좀 굉장히 커요. 이 차를 바깥에서 엔진음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실내에서 타니까 엔진 소음은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뭐 진동도 그렇고요. 근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거는 꽤 큽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은 105마력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기 모터가 합쳐지면서 시스템 합산 141마력을 내는데 141마력이 그렇게 뭐 화끈하거나 뭐 강력한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도 이 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힘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차들을 보면은 친환경 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마력수를 제한하고 이제 그거에 따른 연비를 좀 늘리는 그런 컨셉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나 뭐 이런 세팅도 뭐 그렇게 무르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요. 어느 정도 좀 탄탄함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주행 감각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걱정이 됐을 텐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초반의 움직임을 도와주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가속을 할 수 있죠. 초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하나 조금 재밌는 점은 이 차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가속 페달을 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엔진 브레이크의 느낌은 살짝 아닙니다.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관성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살짝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감각 같은 경우는 많은 하이브리드 차들이 선택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크게 이질적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입니다. 가장 기본 모델인 트렌디는 2,660만원, 프레스티지는 2,895만원, 시그니처는 3,306만원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네요. 시승차는 시그니처 모델의 스마트 커넥트, 하만카돈 사운드, 하이테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컴포트, 썬루프를 추가해 총 가격은 3,708만원으로 개별 소비세 3.5%와 친환경 세제 혜택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기아 니로가 3,700만원을 넘는다니? 꽤나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가격이죠. 얼마 전에 출시한 스포티지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아마도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오른 가격과 옵션 구성으로 인한 사람들의 불평 불만에도 사전 계약 첫날 16,300대가 계약됐습니다. 특히 사전 계약 고객 중 2030 세대의 비중이 46%나 되면서 이전 니로 대비 16%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확실히 바뀐 디자인과 더 높아진 연비 등이 젊은 층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김성관 기자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